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이 그냥 넘겨버리는 소화불량 혹은 스트레스 탓으로 돌리는 그 끈질긴 통증이 사실은 치명적인 암의 경고 신호라면 어떨까요? 그래도 계속 무시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바로 췌장암입니다. 5년 생존율이 불과 12%에 불과한 무서운 질병이죠.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췌장암의 초기 증상을 단순한 위장병이나 근육통 정도로 치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10년차 신경과 전문의로 수많은 뇌와 신경계 질환 환자분들을 치료해왔습니다. 그 시간 동안 몸이 보낸 첫 번째 신호를 놓쳐서 진단이 늦어지는 안타까운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신경과의 신경통으로 오셨는데 알고 보니 전혀 다른 장기의 문제가 원인인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제가 절대 잊지 못하는 환자분이 한 분 계십니다. 50대 초반의 한 아버지셨는데 6개월간 지속된 등 통증을 단순 근육통으로만 생각하셨죠. 진단을 받았을 땐 이미 말기 췌장암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목 통증으로 제 진료실에 오셨지만 자세히 문진한 끝에 복부에서 등까지 꿰뚫는 듯한 통증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죠. 진료실에서 왜 더 일찍 몰랐을까요? 라며 눈물을 흘리시던 아내분의 모습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의사로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바로 이럴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자주 그냥 참고 버티려 한다는 거죠. 이쯤이야 뭐,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하면서 몸이 보내는 경고 등을 무시해버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췌장암의 8가지 초기 증상을 자세히 짚어드릴 겁니다.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 혹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정보를 꼭 공유해 주세요. 그렇다면 췌장은 대체 무엇일까요? 췌장은 약 15cm, 6인치 길이의 장기로 복부 깊숙이 위에 바로 뒤편에 숨어 있습니다. 췌장은 소화효소를 만들고 또 혈당 조절에 필수적인 인슐린 같은 호르몬을 분비하는 2가지 거대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속 깊이 숨어있기 때문에 밖에서는 만져지지 않죠. 이것이 바로 췌장암이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병이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거든요. 췌장은 십이지장과 가까운 머리 부분, 몸통, 그리고 비장과 가까운 꼬리 부분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왜 췌장암은 이렇게 치명적일까요? 주된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 앞서 말씀드렸듯 숨어 있습니다. 종양이 2cm 이상 자라기 전까지는 증상이 거의 없는데 증상이 나타났을 땐 이미 병이 꽤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췌장은 제가 최고의 요충지라고 부르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변이 온통 주요 혈관과 신경으로 둘러싸여 있죠. 이건 암세포가 퍼져나가기, 즉 전이 되기 매우 쉽다는 뜻입니다. 만약 종양이 이 주요 혈관들을 침범하면 완치를 위한 유일한 희망인 수술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췌장암은 악명 높을 정도로 공격적입니다. 간, 폐, 복막 등으로 빠르게 전이되고 일반적인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에도 잘 반응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0번째로 흔한 암이지만 암 관련 사망 원인 중 3위를 차지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매년 6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진단을 받습니다. 60대 이상에서 더 흔하지만 50대 환자들도 걱정스러울 정도로 늘고 있습니다. 주요 위험 요인으로는 흡연, 위험도를 2~3배 높임, 당뇨병, 만성 췌장염, 그리고 가족력 등이 있습니다. 실제로 당뇨병 환자는 일반인보다 췌장암 위험이 약 2배 정도 높습니다. 췌장암의 8가지 초기 증상. 1. 설명할 수 없는 체중 감소. 첫 번째 신호는 설명할 수 없는 체중 감소입니다. 췌장암 환자의 90%까지 경험하는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요즘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하며 무시하기 너무 쉽죠. 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체중 감소는 여러 이유로 발생합니다.
췌장이 소화효소를 충분히 만들지 못해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고 암세포 자체가 식욕을 떨어뜨리는 물질을 분비하는 동시에 신진대사를 과도하게 높여버립니다. 종양이 말 그대로 몸의 에너지를 훔쳐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험 신호입니다. 만약 특별한 노력 없이 3개월 이내에 본인 체중의 5% 이상이 빠졌다면 60kg인 사람이 3kg 이상 빠짐, 반드시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6개월 이내에 10%라면 더욱 시급합니다. 2. 등으로 퍼지는 복통. 두 번째, 상복부의 끈질긴 통증, 특히 등으로 퍼지는 통증입니다. 이건 정말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신경과 의사로서 이런 통증 패턴은 제가 항상 주목하는 신호입니다. 췌장이 척추 바로 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종양이 생기면 마치 통증이 나를 꿰뚫는 듯한 느낌,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느낌을 유발합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위통과 달리 지속적입니다. 식사 후에나 밤에 누웠을 때 악화될 수 있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몸을 앞으로 숙이면 통증이 약간 덜해진다고 말합니다. 제 55세 환자분은 디스크인 줄 알고 3개월간 물리치료를 받으셨죠. 통증이 도무지 낫질 않았습니다. 스캔 결과 3cm 종양이 발견됐고 다행히 수술이 가능했습니다. 3. 식욕 부진과 극심한 피로. 세 번째는 지속적인 식욕 부진과 사람을 압도하는 극심한 피로감입니다. 이것도 스트레스나 기력이 쇠해서 그렇다고 치부하기 쉽죠. 하지만 이건 신체적인 문제입니다. 암세포가 뇌의 식욕 중추에 직접 신호를 보내 식욕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은 먹으면 속이 안 좋을 걸 알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혐오감마저 생기기 시작합니다. 피로감은 정말 심각합니다. 몸이 암과 싸우느라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고 면역체계가 24시간 내내 비상경계 태세에 있으니까요. 마치 원하지도 않는 마라톤을 계속 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핵심은 지속성입니다. 만약 이런 식욕 부진이나 깊은 피로감이 특히 체중 감소나 통증과 함께 2주 이상 지속된다면 그건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4. 만성 소화불량과 복부 팽만. 네 번째, 만성적인 소화불량, 가스, 복부 팽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장병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췌장은 가장 중요한 소화효소, 지방분해효소 리파아제 등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종양이 이 효소가 나오는 관을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 특히 지방이 소화되지 않은 채로 장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게 그 끔찍하게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느낌을 유발합니다. 여기서 핵심 신호는 대변의 변화입니다. 변이 희끄무레하거나 기름지고 물에 뜰 수 있습니다. 이를 실제로 지방변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이런 문제가 새롭게 생겼고 제산제나 일반 소화제가 듣지 않으며 50세 이상이라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잠시 멈춰보죠. 지금까지 설명할 수 없는 체중 감소, 등으로 퍼지는 통증, 식욕 부진과 피로, 그리고 만성 소화불량과 복부 팽만에 대해 다뤘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4가지 증상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며 종종 가장 간과되기 쉬운 신호들입니다. 제 10년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조기 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요소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이 신호들을 알아차리는 것이죠. 설마 내가 암이겠어?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질병에 있어서는 경계심을 갖는 것이 모든 것입니다. 다음 4가지 신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 황달, 피부와 눈의 황변. 5번째는 황달입니다. 피부와 눈의 흰자위가 노랗게 변하는 것이죠. 또한 소변색이 진한 차, 티, 색처럼 어두워지고 대변색은 창백한 점토색처럼 변합니다. 이는 보통 췌장, 머리 부분에 생긴 종양이 담즙이 내려가는 길, 담관을 막을 만큼 커졌을 때 발생합니다. 지방 소화를 돕는 담즙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 노란 색소, 빌리루빈가 혈류로 역류하는 것입니다. 황달은 종종 미칠 듯이 가려운 소양증을 동반합니다. 담즙산이 피부에 쌓여서 그렇죠. 황달의 좋은 소식이라면 눈에 보이는 명백한 신호라서 사람들이 병원을 찾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나쁜 소식은
황달이 나타났다는 건 이미 종양이 담관을 압박할 만큼 커졌다는 의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췌장의 몸통이나 꼬리 부분에 생긴 종양은 황달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발견이 더 어렵습니다. 6. 새로 발생하거나 악화된 당뇨병. 여섯 번째는 정말 중요합니다. 갑작스러운 당뇨병 진단 혹은 기존 당뇨병의 급격한 악화입니다. 이것은 아주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췌장은 인슐린을 만듭니다. 췌장암 환자의 최대 80%가 진단 즈음에 고혈당이나 당뇨병을 앓게 됩니다. 종양이 인슐린을 만드는 세포를 파괴하거나 몸 전체의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주목하세요. 50세 이상인데 과체중도 아니고 가족력도 없는데 갑자기 2형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 혹은 수년간 당뇨가 있었지만 조절이 잘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혈당이 널뛰기 시작한다. 만약 새로운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면, 특히 체중 감소가 동반된다면 의사에게 췌장 검사를 요청하십시오. 7. 급성 췌장염과 유사한 증상. 7번째, 급성 췌장염처럼 느껴지는 증상입니다. 이는 췌장에 갑작스러운 심각한 염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전체 췌장암 환자의 1-2% 정도에서만 나타나지만 매우 중대한 경고입니다. 종양이 췌장액이 나오는 관을 막아서 소화효소가 역류해 말 그대로 췌장 자체를 공격할 때 발생합니다. 주요 증상은 등으로 퍼지는 갑작스럽고 극심한 복통이며 심한 메스꺼움, 구토, 발열을 동반합니다. 응급실로 직행할 만한 그런 통증이죠. 위험 신호는 이것입니다. 만약 과음이나 담석 같은 명확한 원인 없이 췌장염에 걸렸거나 췌장염이 자꾸 재발한다면 의사는 반드시 기저에 깔린 종양의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8. 영상 검사에서의 우연한 발견. 마지막 8번째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느끼는 증상은 아니지만 지극히 중요합니다. 바로 전혀 다른 이유로 받은 영상 검사에서 우연히 발견된 이상 소견입니다. 요즘은 신장 결석이나 허리 통증 때문에 CT나 MRI를 찍었다가 췌장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때 발견되는 소견은 확장된 췌관, 작은 낭종, 물혹, 혹은 췌장 조직의 변화 등일 수 있습니다. 만약 검사 결과지에서 췌장에 어떤 이상이 언급되었다면 설사 지금 아무 증상이 없더라도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이런 우연한 발견이 종종 가장 작고 가장 치료하기 좋은 상태의 종양을 찾는 최고의 시나리오가 됩니다. 여러분의 행동 계획.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첫째, 여러분 자신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세요. 만약 이런 증상 중 하나라도 있거나 특히 여러 개가 동시에 나타난다면 혹은 단 하나의 증상이라도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진료실에서 구체적으로 질문하세요. 제 증상이 췌장과 관련 있을 수 있나요? 그리고 췌장암을 배제하기 위해 어떤 검사가 필요한가요? 둘째, 스스로를 관찰하세요. 여러분의 증상, 체중, 대변이나 소변의 변화를 간단히 기록하세요. 이 데이터는 의사에게 매우 귀중한 정보가 됩니다. 셋째, 위험 요소를 관리하세요. 유전자는 바꿀 수 없지만 위험 요소는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담배를 피우신다면 금연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체중을 관리하고 채소가 풍부한 식단을 드시며 가공식품과 붉은 고기 섭취를 줄이세요. 넷째, 가족력을 파악하세요. 만약 췌장암 가족력이 있다면 훨씬 일찍부터 종종 40대나 50대부터 검진을 시작해야 하며 복부 영상검사가 포함된 정기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나 황달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응급 상황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8가지 신호를 다시 한번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체중 감소, 등으로 꿰뚫는 통증, 식욕 부진과 피로, 만성 소화불량과 복부 팽만, 황달, 피부와 눈의 황변, 새로 발생하거나 악화된 당뇨, 급성 췌장염 증상, 그리고 영상검사에서의 우연한 발견. 지난 10년간 의사로 일하며 제가 깨달은 한 가지 깊은 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수호자는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놀라운 기술이 있어도 여러분이 병원에 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췌장암은 강력한 적이지만 그렇다고 희망이 없는 병은 아닙니다. 조기 발견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리고 치료법은 매년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이 단 한 사람이라도 이 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생명을 구하는데 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디 이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가족, 친구, 동료들에게 나눠주세요. 이 간단한 클릭 한 번으로 누구의 생명을 구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실천할 변화 한 가지를 남겨주세요. 저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작은 약속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물론 이 영상은 교육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실제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디 건강하세요.